먼저 뭐 저희 그 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시면 로봇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거 뭐 로봇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이 소설에 나왔을 때도 로봇은 인간에 봉사하는 것만 아니고 인간에 저항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됐어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게 로봇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소설 속에서 이제 형성화된 거고, 로봇이 굉장히 많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실은 로봇은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모션입니다. 모션 안에는 뭐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근데 모션인데 지능 모션을 하는 게 로봇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 기계공학, 로봇공학을 이렇게 보면은, 물리학은 자연 속의 운동을 다루는 거고, 기계공학은 인간이 원하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로봇은 지능 운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이제 사람 팔에 해당하는 머니플레이션, 사람 다리에 하는 모빌리티, 이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로봇이 이 모션을 통해서, 지능 모션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가치를 주냐, 그거는 공간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로봇이 주는 거는 공간의 자유입니다. 타임머신은 시간의 자유를 주겠지만은, 미래의 타임머신은, 현재 로봇은 저희들한테 주는 거는 공간의 자유를 주는 게 제일 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선을 우리가 안 가고도 여기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현장에 작업하는 것도 우리가 안 하고도 로봇이 물건을 옮겨 놓습니다. 그런 것들. 로봇 이 자체만으로는 돈을 벌고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해서 돈이 되는 건 어디서 그럼 돈이 될까요? 그 로봇은 시스템이 돼야 돈이 됩니다. 로봇은 모션을 하는 거고, 로봇 시스템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비로소 작업을 하게 될 때 로봇이 돈을 옵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 이게 로봇이고, 이게 로봇과 이 주변 장치들이 모여서 시스템이 될 때 비로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시스템이 돈이 되는 거고, 그 로봇 산업 구조를 보면은, 산업용 로봇은 로봇과 로봇 시스템과 그 다음에 로봇 사용하는 기업들,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되는데, 결국 돈을 버는 데는 로봇을 활용했던 이 회사가 돈을 벌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돈을 벌었지, 삼성전자 반도체 로봇 만들어준 회사는 그렇게 돈 벌지 못했어요. 또는 그 다음에 돈을 번 데는 이 시스템 메이커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기업들은 뭐 그렇게 그 돈을 벌지 못했고, 로봇은 그 굉장히 돈이 잘 안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뢰 산업이고, 그런 산업이고, 그다음에 전문 서비스 로봇으로 가면서 개인과 이쪽으로 하면서, 이쪽은 로봇 시스템이 통째로 이제 로봇과 로봇 시스템이 결합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작업을 하는 로봇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게 이런 종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봇에 의한 변화를 따질 때,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처럼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로봇이 그 작업을 해주는 걸 기대합니다. 로봇이 그 작업을. 근데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케이스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항상 없고, 항상 그 우리가 만들어냈던 변화는, 지금까지 가능했던 변화는 이겁니다. 사람이 로봇을 통해서 작업을 하거나, 또는 사람과 로봇이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만 존재했지, 사람이 완전히 배제된 경우는 없었고요. 이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제 옆에 있던 팀에서 만들었던 마이스푼이라고 하는 밥을 먹여주는, 장애인을 위해서 밥을 먹여주는 로봇입니다. 이게 로봇이 있고, 이게 뭐 밥이 있고 반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이, 이제 팔을 못 쓰는 장애인이 이제 이걸 통해서 반찬을, 밥을 먹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부인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이 로봇을 개발하는 팀한테 그 로봇은 누가 개발했니?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개발했니? 어느 연구원이 개발했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발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개발하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개발한대요. 외부에서. 왜 이 로봇을 외부에서 개발하니? 그러니까 그거는 싸고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싸고 해줄 때가 많아요. 로봇이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싸고 해줄 때가 많은 게 로봇입니다. 그러면 너는 뭐하니?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이 환자가 뭘 먹고 싶은지를 로봇이 어떻게 알아채냐는 거예요. 반찬을 먹고 싶으냐, 지금 국을 먹고 싶으냐, 뭐 밥을 먹고 싶으냐, 이런 거, 사용자와 로봇과의 인터랙션, 그다음에 안전 문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쉽게, 밥을 이걸 쉽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만 연구한대요. 그러니까 인간과 작업과 관계, 인간과 로봇과의 관계, 이런 것들만 연구하고, 거기서 중요한 특허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로봇이 25년 동안, 이 간단해 보이는 로봇을 25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제 공적 보험을 받게 됐어요. 2015년도부터. 그러니까 이 이가라시락 하는 그
그 연구원이 25년 동안 이 로봇을 하나의 로봇이 탄생하기까지 이렇게 긴 인간의 노력들이 필요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로봇이라 하는 것 그 자체는 모션이고 그 모션은 그렇게 돈이 되는 게 아니고 로봇 시스템이 돈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인간 작업으로 구성됐던 게 인간 로봇 작업으로 변화하는 거, 이게 로봇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로봇에 있어서는 융합, 공전, 통섭이 다 존재합니다. 어떤 로봇이든 이게 다 존재하고, 그 로봇 융합에는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거, 로봇 시스템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공존에는 인간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통섭에는 인간 로봇 사회를 개발하는 거,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봇 개발은 모션을 만들어내는 거고, 로봇 시스템 개발은 작업을 만들어내는 거고, 인간 로봇 시스템은 인간이 원하는 궁극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 로봇 사회는 사회적 총 혜택이 우리가 만들어지고 법과 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로봇 기술은 어느 정도에 와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건너뛰었어요. 로봇 개발하는 것 자체는 건너뛰었어요. 모션은 이제 쉬운 기술이 됐어요. 초등학생도 이제 배우고 있고 대학생들도 쉽게 만들어요. 모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이스트 팀이 세계 대회에 나와서 우승하고 올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로봇 만드는 기술은 됐고,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때 여러분 폐막식 때 중국 사람들이 만든 로봇쇼 보셨을 거예요. 석 달 동안에 그런 걸 만들어낼 정도로 이제 로봇 기술이라고 하는 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곧 로봇 기술 개발은 끝났다고 선언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로봇 기술 개발은.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건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로봇 시스템 개발과 인간 로봇 시스템 개발, 작업과 솔루션 쪽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국가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공학적인 거고, 이거는 인문학적인 거고, 이건 사회학적인, 이게 다 결합돼서 로봇이라고 하는 게 완성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로봇학의 목적은 인간과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인간 로봇 작업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 변화를 디자인해내는 게 저희 로봇학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로봇 덴시티, 우리나라는 로봇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거는 굉장히 과장된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로봇 밀도가 굉장히 높다 하는 거는 일본보다 그런 걸 이해하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로봇을 전국토에서 다 로봇을 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은 많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됐고, 이건 작년에 제가 하반기에 6개월 동안 우리나라 로봇 산업 경쟁력을 조사했는데 불행하게도 중국이 우리를 거의 뛰어넘었어요. 중국이 조금 뛰어넘었어요. 중국이. 그만큼 로봇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보편화된 기술이 돼갔다. 컴퓨터 기술처럼 로봇 기술이 보편화된 기술이 돼갔다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그 제조 2025 전략에 보면은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고위험군 중에서도 가장 위협받을 나라라 그래요. 중국도 로봇을 써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고위험군의 한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력으로만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로봇인데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로봇이 핵심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로봇이 핵심이고, 로봇이 데이터를 캐치하는 데도 로봇이 사용되고 또 액션하는 데도 로봇이 사용되고 그런 거고, 산업혁명과 로봇을 본다면은 연관관계를 본다면은 인간이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근육의 한계를 극복했고요. 3,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두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간이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3, 4차 산업혁명까지 끝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산업혁명은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의 산업혁명은 로봇이 주도할지도 몰라요. 인간이 아니고 그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인간이 수천만 년 동안 꿈꿔온 거예요. 나 대신에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힘든 일을, 전쟁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힘든 일을 대신에 했으면 좋겠다. 이게 3, 4차 산업혁명이고 이게 가장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 로봇입니다. 기술이. 로봇이고,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을 완성시켜주기도 하지만은 4차 산업 덕분에 또 스스로도 완성되는 그런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융합이고 이게 인간과 로봇이 공존해야 하는 거고, 참 로봇이라 하는 게 특별하죠. 특별하게
기술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과 공존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돼야지 로봇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어떤 학자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욕구 5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를 해결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욕구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 인간은 참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삶도 그렇고 다 힘든 일을 거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될, 인간답게 살아야 될 그런 21세기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저는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구 변화입니다. 현재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한 37명 부양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드디어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그러죠. 작년부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그러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2060년대 되면 이 시커먼 쪽으로 옮겨가 있을 거예요. 시커먼 쪽으로 옮겨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어려운 미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헬 조선이 아니고요. 앞으로가 헬 조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해본 조선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지금처럼 행복한 시기가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커먼 쪽으로 고령인들이 움직여 가는데 이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양을 합니까? 이걸 부양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고령인들이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노동력을 유지하게 만들든지, 계속 생산하세요. 은퇴하지 말고 계속 생산하세요. 참여하세요. 만들든지,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이 생산성을 로봇을 이용해서 굉장히 높여주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걸 거부하고 그럴 여지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환경적으로 중국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제 로봇을 확산을 위해 필요한 3요소가 기술 발전이고, 이건 충분하고, 사회적 요구가 이제 막 오는 거죠. 고령화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거죠.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 이것도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소상공인들이 로봇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 다 때문에 로봇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큰 흐름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곧 이런 빅뱅이 올 것 같아요. 로봇의 빅뱅이. 이때는 지금은 로봇의 파퓰레이션이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이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곧 올 것 같아요. 10년, 20년 내에 거의 모든 나라가, 선진국들은 다 이걸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라질 일자리, 남을 일자리,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학부형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자식들한테 어떤 전공을 시켜야 되냐, 굉장히 곤란하죠. 어렵죠. 변호사들도 다 대체된다 그러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자리 예측이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은 존재하던 제품의 혁신은 일자리를 줄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자리를 줄게 할 거예요. 자율주행차는 보험 일자리, 자동차 사고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를 많이 줄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존재하지 않던 신제품, 신기술인 경우에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기존 기술들은 계속 일자리를 잃어갈 거예요.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든 일자리를 줄이든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무너지면은 기술이 아무리 일자리를 줄이고 늘리고 해도 별 미미한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노력하지 않으면은 기술에 의한 일자리 변화는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을 돌보는 로봇이고, 이건 노인을 돌보는 로봇인데,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아요. 저는 원치 않지만은 이런 시대 올 것 같고,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 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봇이 일자리 뺏는다. 일자리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 해줘야 안 됩니까? 그거를 뺏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로봇 쉐어를 걷어야 된다. 빌 게이츠 씨가 이야기한 건데, 굉장히 이분은 훌륭한 분이죠. 존경받을 분이고, 근데 로봇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신문에 쓴 글이, 로봇에 대한 주장은 인간과 동등하지도 않고 동등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동등할 수도 없는 로봇을 인간 수준으로 로봇을 끌어올리는 것과 다름없고,
또는 인간을 로봇의 노동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로봇은 항상 우리가 구원인가 위협인가 하는 논쟁을 하는데, 실은 모든 과학 기술은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세균에 의해 가지고 뭐 하는 것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그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모든 과학 기술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로봇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로봇은 굉장히 과장돼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과 로봇이 경쟁한다 그러는데, 실은 로봇을 활용하는 인간과 로봇을 활용하지 않는 인간은 경쟁할 거예요. 로봇과 인간이 직접 경쟁하는 그런 시기는 아직 굉장히 멀었다 거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로봇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장된 얘기들을 하냐, 그거는 전 오만과 편견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여자가 오만할 때는 이 남자가 다가오지 않고, 이 여자가 편견을 갖고 있을 때는 이 남자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로봇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오만할 때는 로봇이 우리한테 제대로 오질 않습니다. 엉뚱하게 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픽션을 만들어내고 과장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가야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로봇과 관련된 이런 과장, 허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학에서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학에서 특별함이라는 것은 다른 기술하고 다르게 우리가 공존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로봇과 공존을 얘기하는 것처럼 로봇은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움직이냐, 어떤 모양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다른 것들하고 다른 거는 어떻게 인간하고 어떤 관계로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게 로봇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은,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로봇은 최후의 수단이다. 로봇을 먼저 들이대지 마라. 로봇은 굉장히 기술이 쉽다 그랬지만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비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후에 이것저것 다 해봐서 안 될 때 로봇을 적용하자.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는 가장 인간다운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노원구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대학생하고 연결해줘 가지고 서로 외로움도 달래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머니한테 로봇 들이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간다움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술 발전을 해 나간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로봇이 일자리 뺏는다 이런 얘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